아주 오래전부터 지구에는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다. 거대한 것들의 세상과 지극히 작은 것들의 세상이다. 빗방울 하나에 담긴 우주, 그 작은 세계로 눈을 돌려보자. 그것은 또 하나의 신세계를 발견하는 일이다. 초록이 무성한 정원의 잔디, 그 아래는 작은 것들의 세상이다. 갈 길 바쁜 개미에게 무언가 엄청난 것이 다가오고 있다. 거대한 그림자의 주인공은 몸무게가 10kg 남짓되는 3살배기 꼬마였다.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한 개미는 다시 제1을 계속한다. 개미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는 먹이를 모으는 일이다. 비가 오면 입구를 단단히 막아 물을 피하지요. 이거 봐봐. 일개미는 죽은 곤충이나 진딧물에 단물, 풀씨 같은 먹이를 모으고 굴을 파는 일을 해요. 와, 이거 봐라, 그지? 비가 막 내리지? 그랬더니 여기서 개미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 그치? 인간의 주변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대가로 개미들은 종종 달콤한 간식을 얻는다. 몸 길이 평균 2-3mm. 개미는 이 집에서 눈에 띄는 생물체 중 가장 작은 녀석이다. 그러나 수백만 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개미의 모습이 드러난다. 얼굴 가운데는 긴 더듬이가 있고 턱에는 솜털이 나 있다. 세 쌍 6개의 다리가 있으며 다리마다 마디가 선명하다. 집안 구석구석 과자 부스러기와 음식 찌꺼기를 쫓아 나타나는 불청객 개미. 그러나 이 집의 불청객은 개미뿐이 아니다. 개미의 발밑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숨어 있다. 그 세상의 주인공, 또 다른 불청객은 바로 진드기다. 몸 길이 0.1mm의 진드기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 보았다. 진드기의 눈은 퇴화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머리 쪽에서 발달한 건 턱이다. 몸은 작아도 4쌍 8개의 다리가 다 있어 거미류로 분류되고 아래쪽엔 항문이 도드라져 있다. 크기가 작을 뿐 진드기도 모든 곤충들이 하는 것처럼 먹고 배설하고 교미하고 자손을 낳으며 살아간다. 알에서 부화해 성충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따뜻한 침대나 축축한 천소파는
찐득이가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하루 동안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비듬만으로 수천 마리의 진드기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다. 인간과 진드기의 동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지금 이 순간 진드기가 우리 눈앞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계속 콩콩 해봐. 우리 주변에는 진드기보다 더 작은 생명체들이 수없이 많다. 우리 곁에 있는 또 하나의 세상. 우리의 삶은 마이크로의 세계와 닿아 있다. 어두운 거실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조각들을 만나게 된다. 아무리 꼼꼼하게 문을 닫아 놓아도 먼지는 어디선가 들어와 공간을 채운다. 오랫동안 먼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의 단위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마이크로의 세계로 이끄는 또 다른 안내자다. 청석이 아는 마이크로 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전시장이다. 사막의 모래, 공장의 분진, 동물의 털과 가죽, 나뭇잎 가루. 이 온갖 먼지 조각들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 먼지 조각들 사이에는 갖가지 종류의 미생물이 섞여 있다. 전자현미경의 배율을 점점 높여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곰팡이다. 이것은 목욕탕 타일 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곰팡이다. 둥근 몸 사이사이의 줄을 균사라고 하는데 균사가 이리저리 뻗어나가면서 번식을 하게 된다. 곰팡이의 생명력은 매우 강해서 많은 곰팡이들이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견딘다. 현미경의 배율을 더 높이면 곰팡이보다 작은 박테리아가 보인다. 박테리아 하면 사람들은 보통 병원성 세균을 떠올리지만 박테리아 중에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세균들도 많다. 박테리아보다 훨씬 작으면서도 위력은 더 대단한 것이 바이러스다. 0.2 마이크로미터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독감을 퍼뜨리고 HIV 바이러스는 21세기 최악의 전염병 에이즈를 옮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숙주에 기생한다.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점에 서 있는 셈이다. 청소기 안에는 미생물이 아닌 일반 생물의 흔적도 섞여 있다. 모든 생물의 출발은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세포 하나. 이 작은 식물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면 아름다운 장미가 된다. 동물도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거듭해 완전한 형태로 자라난다. 인간 역시 10달간의 세포 분열과 성장을 거듭한 후에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물질은 0.1 나노미터의 원자에서 시작한다. 이 작고 작은 조각들이 모여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먼지와 미생물로 가득 찬 청소기 안이 고요해졌다. 마이크로의 세계에 평화가 찾아왔다. 진공 청소기 안에만 마이크로의 세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 씻고 닦는 우리의 몸도 미생물이 둥지를 틀고 사는 텃밭이다. 면도 중인 이 남자의 턱에서는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칼날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수염이 잘려나간다. 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은 수염뿐 아니라 주변의 피부까지 긁어댄다.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피부 위에는 각종 박테리아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다. 상처 위에 생기는 염증은 바로 이 박테리아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이번에는 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혀의 표면은 투명한 점막으로 덮여 있다. 확대해보면 설류두라는 돌기들이 있고 그 사이 계곡에는 침샘이 있다. 돌기 끝에 미각신경의 말달인 미래가 있다. 이곳이 바로 맛을 느끼는 중심부다. 칫솔에는 입속에서 묻어나온 미생물이 남아있다. 깨끗해 보이는 칫솔 어딘가에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충치 박테리아가 수만 마리 숨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 박테리아를 물리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치약을 묻혀서 양치질을 하면 된다. 매일매일 감는 우리의 머릿속은 어떨까?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표면은 비늘이 덮인 모양을 하고 있다. 머리카락의 끝은 흙 속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나무처럼 두피 조직 속에 심어져 있다. 그 안에서 가끔 흉측한 모양의 기생충을 볼 수 있다. 진드기의 일종인 모낭충이다. 통통한 녀석이 암놈이고 홀쭉한 녀석은 순놈이다. 이들은 모낭뿐 아니라 눈썹과 코 주위, 여드름 속의 피지선에도 산다. 모낭충은 모근 속의 박테리아, 피지, 죽은 세포 등을 먹고 사는데 샴푸로 감아도 죽지 않는다. 한 번 생기면 평생을 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 거품 많이 만들어봐. 그렇지. 크게 한번 불어봐. 크게. 욕실에서 만난 마이크로의 세계. 놀랍고 신기하고 때로는 흉한 그 모습들은 우리 사는 세상과 꼭 닮아 있다. 이제 이 집에서 미생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음식 준비가 한창인 주방으로 가보자. 부엌의 행주는 하는 일이 많다. 음식 찌꺼기를 치울 때도 싱크대 위를 정리할 때도 행주가 쓰인다.
깔끔한 주부는 지저분해진 행주를 깨끗이 하기 위해 수시로 빨아 말린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 된 것일까? 행주는 수세미에 이어 미생물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주방용품이다. 빠는 것만으론 미생물을 처치할 수 없다. 젖은 행주를 상온에 놔두면 미생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6시간 후에는 약 100만 배까지 증가한다. 이제 그 가운데서 유명한 식중독균 살모넬라의 여행을 추적해보자. 지금 행주에서 서식하던 살모넬라 박테리아 수천 수만 마리가 안주인의 손을 타고 계란으로 건너갔다. 확대해보면 우리 피부에 땀구멍이 있듯이 계란에도 숨구멍이 있다. 전자현미경으로 계속 확대해보면 구멍은 더욱 커지고 커다란 실들이 얽히고 설킨 구조가 드러난다. 이 정도의 공간이라면 살모넬라 박테리아가 통과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 살모넬라 박테리아가 껍질을 통과했다면 그 계란은 안전하지 못한 것이다. 상했네. 이제 살모넬라 박테리아는 하수도관을 타고 또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살모넬라와 각종 미생물의 공격 속에서 무사히 음식 준비가 끝났다. 즐거운 점심시간. 오랜만에 가족 3대가 모였다. 아버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몇 년 전 아름다운 여자와 자상한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 사이에서 귀여운 아이들이 태어났다. 이들이 세상에 나오기에 수십 년 전, 그때는 젊었던 한 쌍의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반복돼 왔고 덕분에 가족은 오늘 이 자리에 둘러앉아 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흔적은 어떻게 아이에게 이어졌을까? 비밀의 열쇠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 DNA다. DNA는 나선형의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다양한 조합에 따라 수천 수만 가지의 유전적 특성이 만들어진다. 개인의 특별한 개성은 지름 0.002 마이크로미터의 가는 유전자 속에 그대로 기억되어 후손에게 물려지는 것이다. 비 오네. 한여름 소나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비는 모든 생명을 깨워 일으키는 자연의 손짓이다. 비는 대지를 적시고 개구장이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낸다.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There's a sighing where none intrudes by the deep sea and music in its roar. I love not man the less, but nature more. From these our interviews, in which I steal from all I may be or have been before, to mingle with the universe and feel what I can there express, yet cannot all conceive, and feel what I can there 비를 피하느라 바쁜 곤충들은 빗방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이다. yet cannot all 그러나 마이크로의 세계를 탐험하는 우리는 빗방울의 긴 여행을 짐작할 수 있다. 먼 우주에서 거대한 별의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별에서 떨어져 나온 운석들은 우주 공간을 끝없이 날아다니다 서로 합쳐져 더 큰 운석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 중에 일부는 대기층을 뚫고 지구로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는 구름 속에 내려앉아 빗방울을 맺게 하는 수증기의 핵이 되었을 것이다.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그렇게 만들어진 빗방울이 하나 둘 대지 위에 떨어지고 잔디 위에 떨어지고 In truth, 정원에 선 아이의 머리 위에도 떨어질 것이다. music in its roar. 손을 내밀어 떨어지는 비를 받아보자. 그 손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 자연은 무궁무진한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햇살 가득한 공원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 서울 양재천의 한가한 오후. 산책을 나선 가족들의 뒤편으로 또 다른 마이크로의 세계가 펼쳐진다. 물속은 가장 분주한 마이크로의 세계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운동 능력이 있어도 아주 약해서 물속에 떠다니는 작은 생명체들을 플랑크톤이라고 한다. 플랑크톤에는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된다. 물속 먹이사슬 최초의 고리인 셈이다. 이들은 몸속에 엽록소를 갖고 있어 스스로 광합성을 한다. 플랑크톤의 이름은 주로 모양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훈장 모양의 훈장말, 나무 조각을 여러 개 이어붙인 뗏목 모양의 뗏목말, 몇 개의 세포가 점액질 속에 염주 모양으로 줄줄이 이어져 있는 염주말, 하천에는 이렇게 친숙하고 소박한 이름의 플랑크톤이 곳곳에 퍼져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지만 그 중에는 군집 형태를 이루는 것도 있다. 볼복스는 단세포 개체가 500에서 5천 마리 이상 모여있는 군체다. 그 가운데는 영양에 관계하는 세포와 생식에 관계하는 세포가 분화되어 있다. 동물성 플랑크톤은 물속 먹이 사슬의 두 번째 단계, 1차 소비자다. 납작한 곤충 모양의 하모리는 하루 종일 물속을 떠다니거나 부유물 위에 자리를 잡고서 클로렐라와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클로렐라로 배를 채운 하모리는 온몸이 초록색을 띈다. 이럴 때 두 플랑크톤은 사실 공생관계다. 하모리는 클로렐라로 배를 채우고 클로렐라는 자신의 몸을 하모리에게 제공한 대가로 안전한 울타리를 얻는 셈이다. 동물성 플랑크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집신벌레다. 집신벌레는 단세포의 원생동물인데 집신처럼 길쭉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몸의 앞뒤로 하나씩 있는 수축포는 몸 안의 삼투압을 조절한다. 200 마이크로미터 내외의 작은 몸이지만 그 안에는 수축포, 식포뿐 아니라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대핵, 생식세포인 소핵 등이 두루 갖춰져 있다. 모든 생명체가 번식하는 데는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집신벌레의 분열 과정은 간단하다. 세포 핵이 갈라지면서 몸이 둘로 분리된다. 이때 한 개의 모세포가 똑같은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지는데 모세포와 딸세포는 유전적으로 똑같은 자기 복제체다. 수온이 높은 여름철, 이런 일은 우연 하천 곳곳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 길쭉한 깔때기 모양의 나팔벌레는 온몸에 가는 선모가 나 있다. 그 중에서도 입 주변의 선모는 특히 발달되어 있어 먹이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하다. 대부분 한 곳에 고착되어 있지만 위험이 닥치거나 먹이가 눈앞을 지나갈 때는 재빨리 움직이기도 한다. 이때는 선모를 활발하게 흔들어 그 추진력으로 이동한다. 종벌레는 종 모양 몸의 밑부분에 몸 길이의 4~5배가 되는 자루가 있다. 자극을 받으면 이 자루가 코일 모양으로 둥글게 감긴다. 나팔벌레, 종벌레 등과는 달리 윤축류는 다세포에 꽤 고등한 동물이다. 현미경의 배율을 높여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명한 몸 안쪽으로 수화기 같은 것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맑은 하천 어디에서나 이렇게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평범한 일상이 벌어지고 있다. 플랑크톤이 만들어낸 배설물을 분해하는 것은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 땅 위에서나 물속에서나 미생물은 중요한 분해자다. 물속 먹이 사슬에서 플랑크톤 바로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벼룩 등의 작은 수생동물들이다. 물벼룩은 지름이 1.2에서 2.5mm 정도로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플랑크톤의 천적인 이들도 먹이 사슬의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포식자가 나타났다. 지상의 동물과 인간이 물고기를 잡아먹음으로써 물과 대지의 먹이 사슬은 하나로 연결된다. 양재천 주변의 꽃밭에도 보이지 않는 먹이 사슬이 존재한다. 꽃밭 내 먹이 사슬 최초의 고리, 꽃은 생산자다. 꿀을 찾아 날아드는 나비와 벌 같은 곤충은 두 번째 고리. 이들은 1차 소비자다. 머지않아 이들은 2차 소비자인 작은 새의 먹이가 될 것이다. 마이크로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 눈의 습관을 잠시 잊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 벌의 시선으로 꽃밭을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벌처럼 여러 개의 혼눈이 모여 이루어진 눈을 겹눈이라고 한다. 벌의 눈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수천 개의 혼눈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눈들은 모양뿐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도 특별하다. 안쪽으로 갈수록 진해지는 굵은 선이 그것이다. 벌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색깔이 아니라 꽃술까지 안내해주는 길 표시인 것이다. 사실 벌만 우리와 다른 게 아니다. 인간과 같은 시각 구조를 갖고 있는 생물은 거의 없다. 우리와 친숙한 개의 경우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개의 시각 구조는 나비나 벌에 비해 인간과 많이 닮아 있다.
개의 시력은 매우 낮지만 움직이는 물건을 파악하는 능력은 뛰어나다. 손바닥만한 원반을 던지면 어디까지라도 쫓아가서 물고 온다. 그러나 색을 구분하는 기능은 없다. 높이 뛰어올라 원반을 문 개는 그것이 빨간 원반인지 파란 원반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이리 와, 론. 자, 론. 이리 와. 이리 와, 론. 그래서 주인 아저씨의 분홍색 스웨터나 꼬마의 회색 조끼가 개의 눈에는 다 비슷한 색의 옷으로 보일 뿐이다. 색이 없는 흑백의 세계, 그것이 개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러고 보면 자연의 화려한 색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인간뿐일지도 모른다. 그 비밀은 바로 홍채와 시신경에 있다. 홍채는 눈동자 주위에 있는 막인데 이완하거나 수축함으로써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서양인의 눈이 파랗거나 회색인 이유는 동양인에 비해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화려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의 눈,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깊은 밤, 달빛 아래 세상은 모두 잠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잠들지 않은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 가족들이 앉아서 이 얘기를 나누던 소파에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진드기들이 활동하고 있다. 부엌 싱크대의 행주 위에서, 개수대 안에서 미생물들은 계속 수를 불리고 있다. 아이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는지도 모른다. 어느 별에선가 폭발이 있었고 별 조각이 떨어져 나왔을지 모른다. 우리 눈의 습관을 잠시 잊고 마이크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자. 눈길 닿는 곳곳에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 광대무변한 이 우주는 지극히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었다. There's a pleasure in the pathless woods. There's a rapture on the lonely shore. There's a society where none intrudes by the deep sea and music in its roar. I love not man the less, but nature more. From these our interviews, in which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첨단의 영상이 포착한 마법의 시간과 공간. 상상이 현실이 된다. EBS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마이크로의 세계 제2부 보이지 않는 세계. You see our world in a grain of sand and a heaven